관계도 그렇게 딱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참신한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 알리샤의 서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간단하고 쉬우면서 효과는 강력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 아주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변하게 만드는 5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말을 잘 사용하게 되는 순간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랬는데 상대방이 이상하게 반응한다. 의 단계에서 드디어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힘들었겠다 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힘든 상황이나 푸념에 마음이 아프고 걱정도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으이그 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한다든지 이건 이러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하며 가르쳐 주려는 말을 먼저 하게 되곤 합니다. 그때 그 마음을 우선 진정시키고 힘들었겠다만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애썼어, 고생했어 도 있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많이 아프시죠, 괴로우셨죠 라고만 들어도 선생님께서 내가 아픈 걸 이렇게 아시네 하면서 마음이 사르르 풀리듯이 이렇게 공감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려는 말은 우선 집어넣고 힘들었겠다 부터 하기로 해요. 두 번째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랬구나 입니다. 이 말은 비록 잘못된 행동을 했어도 그 순간 이유가 있었음을 믿어주는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마법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평소에 나를 믿어주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지금 잘못도 나라는 사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봐주는 내 편의 포지션을 느끼게 해줍니다. 신뢰를 느끼게 해주는 문장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해도 상황과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에서는 누구나 억울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누가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좋은 뜻이 있었구나입니다. 이 문장은 긍정적 의도를 믿어주는 게 핵심인 문장입니다. 아무리 문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속에는 어떤 긍정적 의도가 있었음을 알아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친구의 계속되는 놀림 때문에 참다 참다가 친구를 때린 아이가 있어요. 때릴까 말까 하면서 많이 망설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못 견디게 될 때, 더는 참을 수 없을 때, 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할 때 문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친구를 때렸지만 때리지 않으려고 순간적으로 노력했던 긍정적 의도가 있었고 또 놀리는 걸 막으려는 긍정적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선 좋은 뜻이 있었구나 하면서 긍정적 의도를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 후에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나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돼. 올바른 의도는 올바른 방법으로 실행할 때만 인정받을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놀라고 걱정되는 마음에 우선 가르치고 또는 혼내고 그 뒤에 마음을 살피려고 합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면 상대의 마음은 이미 다치고 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마음을 먼저 살펴줘서 마음이 풀리게 되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훌륭하구나입니다. 사람의 특성은 하나인데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잘 되길 바라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상대방이 빨리 잘 됐으면, 빨리 고쳤으면 하는 마음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게 보일까 두려운 마음에 상대의 단점으로 보이는 부분을 다그치곤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크게 성공한 이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단점으로 보는 그 행동을 장점으로 보고 지지하고 격려해 준 누군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장점을 봐주는 사람을 사랑하기 마련이죠. 내가 뭐만 하면 안 좋게 보고 비난하고 고쳐주려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마음의 좋은 의도만 생각하면서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며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단점 말고 장점을 보며 훌륭하구나를 써보기로 해요. 마지막 5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을 싫어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은 내 방식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일에 주도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에 누가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누가 그런 상황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는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체성을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는 상대방의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말 힘들었겠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랬구나. 좋은 뜻이 있었구나. 훌륭하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말은 직장에서도 친구에게도 애인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법의 문장을 도대체 어디서 찾았는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으실까요? 놀랍게도 이임숙 작가님의 엄마의 말공부라는 책에서 엄마의 전문 용어 5가지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제목만 보시고 아이에게 쓰는 것이고 나는 엄마가 아니니 상관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5가지 말들은 아이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폭넓게 효과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의 5가지 문장이 더 좋은 행복한 관계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임숙 작가님의 엄마의 말공부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보내주세요. 더 다정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알리샤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